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본교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이 법에서 출제되는 게 보통 이 원산지법까지 합쳐봤자 적으면 10점, 많으면 20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출제 그 비중이 조금 배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때 충분히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강의에서는 법 부분은 조금 빠르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 이거 그 법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20점 정도, 많을 때 20점이에요. 맞추기 위해서 법 내용을 다 외우겠다, 이건 조금 무리한 공부 방법이고, 요거 외울 바에는 차라리 이 등급 규격을 하나 더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만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죠. 먼저 이 총칙의 목적이 나오죠. 이 목적은 초창기에 매우 자주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뭐 가로넣기 형태라든가 이런 그 유형으로 출제됐던 부분인데,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이 품질 관리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상품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유도, 이 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 요걸 우리가 품질관리법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목적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의 정의 내용 중에 이번에 생산자 단체에 대한 기준도 조금 한번 보도록 하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 4호,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3조 5호의 생산자 단체와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해서, 이 생산자 단체, 이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봤더니 이 네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두 번째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세 번째, 여변초 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변초, 이 담배 생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단어, 농업인 5인 이상, 이런 데 가로가 쳐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3번에 이 물류표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류표준화는 지금 역대 한 2번 정도 요 그 정의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지금 예시 문제 맛보기에서 5회 기출 문제를 예시를 해드렸는데, 이 물류표준화에서는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물류표준화는 좀 체크를 해두십시오. 농산물 그 표준 규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물류표준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격화, 표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준 규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표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수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생산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지금 그 2번 정도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여기 중에 가로가 하나, 그리고 기기, 용기, 설비, 정보 여기에 가로가 하나 해서 각각 가로를 채우셔.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 호환성하고 연계성, 이 자리에 가로가 쳐져서 이 호환성과 연계성 이 부분을 채우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표준화 용어의 정의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이 우수관리라든가 이력 추적 관리, 지리적 표시 이러한 내용들은 뒤쪽에 하나씩 세세하게 나오니까 뒤에서 하나씩 세세하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10번의 유해물질에 대한 개념도 조금 체크를 해보죠. 유해물질. 유해물질 종류를 어떤 것을 우리가 유해물질로 정의할 것이냐 하는 의미입니다.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그래서 단순 유기오염물질이 아니고 앞에 잔류성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및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들,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그 밖에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물질 해서 이 8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 유해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심의회입니다. 심의회, 농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이 농수산물 품질 관리 심의회를 둔다 해서 이 심의회 구성은 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 일명. 그래서 구성은 명예 60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60명 이내 이런 단어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제 위원은 다음에 사람으로 한다 해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5번에 한번 볼까요? 위원의 임기는 3년. 그래서 위원으로 하는데 이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냐? 요거는 하나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6번 질문 한번 보죠. 이 심의회에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심의회 아래에 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지리적 표시 분과위원회를 둔다 했습니다. 둔다 했다라는 얘기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7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 등의 국제 동향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리적 표시 심의 분과위원회 얘는 강행 규정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에 직무들이 나오죠. 예, 심의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표준 규격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물의 우수관리, 수산물 품질 인증 및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이 농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이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이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부령,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덟 번째로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이 시설 및 해역의 위생 관리 기준의 사항. 아홉 번째,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지정 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번째, 다른 법령에서 심의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농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해서 이러한 12가지를 이 심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표준규격입니다. 지금 2차에서는 이 표준규격이 사실은 이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준규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표준규격,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할 수 있다 해서 표준 규격에는 등급 규격과 포장 규격을 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규격은 가로와 가로를 정한다 했을 때 등급 규격과 포장 규격. 그리고 이렇게 표준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에 표시를 할 수 있다. 표준 규격의 제정 기준, 제정 절차,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표준 규격 제정입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표준 규격은 가로와 가로로 구분한다. 했을 때 포장 규격, 등급 규격. 그럼 이 포장 규격, 이 등급 규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자. 먼저 등급 규격부터 한번 볼까요? 등급 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정과 속도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했는데 지금 뒤쪽에 이 표준 규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 표준 규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요 사항들을 보면 이 품목, 품종, 특성에 따라서 이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습도, 선별 상태. 이것은 어떠한 품목이나 품종에 따라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급 규격에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낮게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 경결점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등급을 매기고 있고요. 뒤쪽에 가서 포도 같으면은 나달의 형태 이런 특이한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특상 보통으로 구분한 것 이것을 우리가 등급 규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출제됐던 게 등급 규격에 대해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그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온 내용, 뭐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정과 숙도, 선별 상태 요것만 달달 외우고 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가로가 여기에 쳐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를 찔린 그런 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포장규격. 이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 KS죠.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돼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 수송,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포장 규격에는 첫 번째가 거래 단위입니다. 이 거래 단위 몇 킬로그램씩 담아서 또는 몇 개씩 담아서 팔아라. 이것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장 치수. 요건 뒤쪽에 표준규격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장 재료 및 포장 재료의 시험 방법, 포장 방법, 포장 설계, 표시사항,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했는데 지금 법에서 말고 뒤쪽에 표준 규격의 등급 규격과 포장 규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니까 이 내용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의 고시 누가 하냐? 농가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표준 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가원장이, 그리고 임산물 같은 경우는 산림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 방법 등이 나오는데 이 표시 방법은 뒤쪽에서 보도록 하죠.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농산물 우수관리. 우수관리 내용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GAP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리 인증. 그래서 지금 그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중에 이 GAP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GAP라는 인증 마크를 찍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죠. 이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 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지정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 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 인증기관에 우수관리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 예외가 나오죠.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법 제8조. 8조라면 우수관리 인증 취소입니다. 등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GAP 인증을 받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 119조 또는 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경우에는 GAP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3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수관리 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한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이 우수관리 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가 있다.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 관리한 농산물의 포장, 용기, 송장, 거래 명세표, 간판, 차량 등의 우수관리 인증을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만 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관리 인증 기준, 대상 품목, 절차, 표시 방법 등은 우수관리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관리해야 하고 우수관리 인증의 세부 기준은 이 농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준은 그래서 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사실은 우수관리 GAP에 대한 GAP 그리고 친환경 인증, 아마 그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 이러한 인증 마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농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 이 우수관리 인증의 대상 품목은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대상은 그래서 이 농산물 중에 목적이 식용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GAP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이 인증 대상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 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신청은 인증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AP 인증기관이라는 것은 이 농가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별도의 인증기관을 설립해서 이러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그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이러한 인증기관 지금 그 우리 농품사 하고 관련돼 있는 인증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 이제 그 인증기관에 취업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이 우수관리 인증 신청서 요거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청서에 들어가야 되는 이 첨부 서류가 있어야 돼. 신청서에 하고 첨부 서류가 있는데 이 첨부 서류 중에 이 첫 번째가 지금 GAP 우수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해요소 관리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을 위한 유해요소 관리 계획서. 이 유해요소 관리 계획서는 수확 단계에서부터 이 소비까지 소비라면 이제 뭐 저장이라든가 유통 과정 이거 전부 다 포함이죠. 저장, 포장, 유통 이러한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 유해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유해요소 관리 계획서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니은번에 생산자 단체 또는 그 밖에 생산자 조직의 사업 운영 계획서. 그런데 이 사업 운영 계획서는 이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 운영 계획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 계획서도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이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유해요소 관리 계획서와 사업 운영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우수관리 인증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농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주로 이건 농가원장들이 원장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심사하는 방법이죠.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우수관리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우수관리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심사할 수 있다.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생산자 집단이 우수관리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해야 한다. 다만 농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는 원칙은 이 전수 심사입니다. 하지만 그 단체가 들어오는 경우, 뭐 생산자 단체가 단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농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전체 신청하기, 전체 심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 심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 심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은 심사는 이 원칙은 전수지만 예외로 표본 심사도 가능하다.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현지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증기관은 현지 심사를 하는 경우 그 소속 심사 담당자와 농가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인증을 심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 이 우수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우수관리 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은 농가원장이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시 방법.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자가 우수관리 인증에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해서 첫 번째, 포장, 용기의 겉면 등의 우수관리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표지 및 표시 항목을 인쇄하거나 이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 대상 농산물에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디귿에 따른 표시 방법을 써라. 그래서 디귿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지에 우수관리 인증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송장이나 거래 명세표에 표시 항목을 적을 것.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지를 표시할 것.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리 인증에 표시를 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편말 표지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 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알아두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우수관리 인증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유효 기간 한번 볼까요? 이 우수관리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 이 2년이 기본적인 유효 기간이고요. 그런데 다만 품목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농림부령으로 유효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기본 2년인데 달리 정하는 경우 유효 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범위 내에서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서 인삼류는 5년 이내, 약용식물은 6년 이내. 인삼은 5년 이내, 약용식물은 6년 이내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이것은 이 농관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수관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할 수 있다. 해서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1회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우수관리 인증 갱신 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 연장하는 방법들이 나오죠. 유효기간 연장.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이 기관에 제출한다. 연장은 종료 한 달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 농산물의 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은 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음은 취소입니다. 인증 취소.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이 인증을 한 후 조사 점검, 자료 제출 요청 등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억 또는 디귿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해서 기억번 한번 볼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인증을 받은 경우. 그래서 거짓, 부정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다 취소입니다. 그리고 디귿부터 한번 보죠. 이 업종 전환, 폐업 등으로 인증 농산물의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취소고요. 니은번 한번 보죠. 우수관리 인증을 우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표시 방법 위반, 또 이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표시 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 인증에 표시라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취소되는 경우가 1회 취소되는 경우가 기억, 디귿, 시업번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우수관리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취소 등의 기준, 절차, 방법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음은 인증기관입니다. 기관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